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경영학과 마케팅 연구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이제 박사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학이 확정됐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임진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할 주제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또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개념과 실제 기업은 이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취하는가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뭐 컨설팅 관련 업계에 있으면서 브랜드 마케팅, 뭐 브랜딩 또는 이런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조직이 브랜드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렇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그 제가 큰 기업에서도 뭐 마케팅 관련 업무를 좀 실시했었지만 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그렇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경우는 좀 뭐 측정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또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계명대의 경영학과의 마케팅 연구에 계신 여러 학우분들께서는 이제 마케팅 관리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가치의 개념과 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브랜드 또는 브랜딩, 뭐 브랜드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을 것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마 워낙 좀 흔하게 쓰이는 단어라서 학문적으로 깊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미국 마케팅 협회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시키고 경쟁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나 용어, 기호, 상징, 디자인 혹은 이들 모두의 결합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경영학 연구에 그 굉장한 대가이신 이 필립 코틀러께서는 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란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매자와 또는 판매자 집단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도록 의도된 이름이나 용어, 기호, 심벌, 디자인 또는 이것들의 조합.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 마케팅 협회 정의와 매우 비슷하게 보이네요. 실제로 이런 그 브랜드는 어떤 효과를 주는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상품 브랜드 개념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는 일반적인 상품,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코모더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코모더티와 구별되는 브랜디드 굿즈의 차이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 보이시면은 그냥 맥주 아주 맛있게 잔에 담겨 있네요. 그냥 맥주와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버드와이저라는 거죠. 원래는 병으로 된 거를 더 아마 잘 인지를 하실 건데 위에가 일반 잔이었기 때문에 아래도 일반 잔, 버드와이저 잔에 담긴 버드와이저 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요리를 하려고 준비해 둔 그
밀가루가 이렇게 담겨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레트로 감성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화제의 브랜드 곰표 밀가루입니다. 이렇게 딱 밀가루 포장지에 곰표만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더 신뢰감이 들고 그냥 아무 밀가루와는 좀 다른 무언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게 브랜드의 힘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상품과 브랜드품은 이러한 학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품, 우측이 브랜드품이고요. 왼쪽이 그냥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브랜드품은 뭐 수익, 그리고 고객 충성도, 그리고 소비자 인지도, 그리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다 높은 편이죠. 그걸 통해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브랜드를 기초로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브랜드 자체가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으면 뭐 브랜드 이미지를 갖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브랜드를 통해서 생성되는 이런 어떤 인지도라든가 충성도 이런 것들이 바로 한마디로 브랜드 자산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자산이라는 바로 브랜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무형적 자산 가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이 브랜드 연구의 대가로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아커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이 데이비드 아커 교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아커 교수가 1991년도에 매니징 브랜드 이퀄티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고 요게 모든 이 브랜드 연구에 좀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데이비드 아커 교수님께서 정의를 내렸던 이제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는 바로 여기 5개가 있는데요. 바로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기타 독점적 자산으로 구분되어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뭐 브랜드 충성도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 마찬가지로 그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화에 대해서는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제품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고유의 브랜드 뭐 르카프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얼마나 이제 쉽게 인지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고요. 브랜드 연상이라는 것은 그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연동되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 활기찬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뭐 고품질 또는 뭐 고가의 제품 아니면 럭셔리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연상이 되는가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써보지 않고도 이제 그 느껴지는 어떤 품질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뭐 고가의 제품은 아마 품질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은 사용해보지도 않고도 이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바로 이제 지각된 품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독점적 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뭐 유통망 그러니까 뭐 그 소매점을 많이 그 총판 같은 아니면 대리점 같은 소매점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를 독점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뭐 브랜드 이미지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뭐 호감도 또는 그 브랜드 이미지의 강렬함 그리고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 쉽게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에 대한 지식, 이 브랜드의 지식이 결국 브랜드 자산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키 아티클이 앞서 보셨던 이제 데이비드 아커 교수의 1991년 연구와 이제 켈러 교수의 1993년 연구, 이 두 가지가 아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좀 중요한 키 아티클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학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브랜드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패션 브랜드 디젤이라고, 이 디젤이라는 그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디젤 브랜드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생각 외로 약간 좀 캐주얼 패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이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2018년도에 실시했던 그 캠페인 Go with the Fake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요거 유튜브에서도 요 Go with the Fake라고 찾아보시면 재밌는 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8년도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2월 달에 이제 뉴욕 패션 위크가 벌어지는 그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저도 뭐 뉴욕을 가보진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차이나타운에 이런 짝퉁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거리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팝업 스토어가 하나가 열렸는데, 이 디젤 짝퉁만 전문적으로 파는 팝업 스토어가 열렸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로고가 원래 디젤은 DIESEL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DEISEL, 그래서 디젤이 아니라 다이젤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이젤이라는 로고를 붙여져 있는 제품들을 원래 제품의 뭐 5분의 1, 뭐 심지어는 10분의 1 가격에서도 판매를 하는 그런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그 시민들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아저씨가 이 점주로, 그 팝업 스토어의 점주셨는데 인도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정품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20달러 한 장에, 티셔츠 한 장에 20달러, 두 장이면 40달러에 판매한다, 이렇게 하는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게 사실은 짝퉁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품에다가 그 짝퉁 로고만 박아놓은 한정판 제품들을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디젤 공장에서, 이 디젤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갖고 여기에 판매하기 위해서 한정판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 팝업 스토어를 뭐 이틀인가 3일 정도 운영을 하다가 언론사에다가 이 정보를 그대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방송사 관계자들이 여기를 취재하러도 오고, 여기에서 구입한 제품이 한정판으로 둔갑이 돼갖고 그 리셀러들을 통해서 그 정품보다 훨씬 비싼 가격, 똑같은 제품에 디젤 로고가 박힌 정품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SNS 언론을 통해서 삽시간에 그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 팝업 스토어가 아마 3월인가 4월까지 어쨌든 짧은 기간 운영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렌조 로소라고 그 디젤 창립자이신데, 요분이 이 2019년도 패션 위크의 그 어떤 이슈를 완전히 가져가시면서 이 디젤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그 인지도를 엄청나게 상승시켰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뭐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어떤 그 브랜드가 그 해당 산업에 있어서 인지도를 쉽게 올리는 것이 어려운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특히 이제 패션 브랜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에는 워낙 그 쟁쟁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광고비도 어마어마하고요. 뭐 제품들도 항상 뭐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 이슈가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짧은 캠페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디젤 브랜드는 이 패션 위크라는 어떤 한정적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이제 기존의 다른 브랜드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와 그 브랜드를 통한 어떤 연상, 뭐 젊고 독특하고 신선하다, 그런 그 브랜드 연상을 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매우 증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 이 브랜드라는 거는 사실 뭐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이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뭐 제가 만약에 마케팅 팀장, 어떤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면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자산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과연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서 현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량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자산의 효용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제 추가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효용이라는 거는 어떤 지각된 품질이라든가 뭐 신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한 뭐 기업에게는 이제 이 브랜드 자산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경쟁사보다 손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매출액 증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산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브랜드 자산을 측정할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기존에 이제 아까 데이비드 아커 교수라든가 켈러 교수의 연구를 보았습니다만,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자면, 아까 챕터 1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정립이 되었죠. 그리고 후속 연구에 따르면 어떤 뭐 차별성, 뭐 여기 영과 루비캠의 연구에서 보게 되면 이제 브랜드가 가져오고 있는 경쟁 회사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뭐 인지도는 나왔던 내용이지만 뭐 존중이라는 어떤 개념도 있네요. 뭐 적절성, 이렇게 있고, 이 이후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떤 연구자가 아니라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이퀴 트렌드라는 기관, 이게 아마 제가 살펴본 바로는 딱 한정된 기관이 아니라 이 이퀴 트렌드라는 어떤 특허를 낸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퀴 트렌드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에서는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이제 특이성과 품질, 또는 만족, 소비자 만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PI도 마찬가지로, 예, 연구 기관인지 아마 연구 방법인지 그런 것 같은데, 브랜드 충성도, 인지도, 연상, 지각된 품질, 이건 뭐 데이비드 아커 교수가 갖고 왔던 그런 구성 요소와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그런 게 있고, 여기 브랜드 전환 가격 평가법이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어떤 한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나이키 운동화가 있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나이키 운동화에 대비해서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경쟁사 제품이 얼만큼 쌀 때 당신은 그 제품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더 싼 거를 살 수 있는가 또는 더 비싼 거를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이 브랜드를 기준으로 한 비교 평가법과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 경쟁사를 특정하여서 얼만큼 그 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이제 브랜드 전환 가격 평가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적인 접근 방법은 소비자의 기호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 평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나이키가 뭐 3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걸 결론을 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도 이거를 그렇구나 그거 30억짜리구나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게 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교적으로 뭐 이거 대비 이게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히 이 브랜드는 얼마짜리 브랜드다라고 객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재무적 측면의 연구가 새롭게 또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여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체 원가에 의한 분석이라면 해당 산업군에서 해당 상품으로 장사를 할 때 대비해서 브랜드가 없는 새로운 아니면 또는 이제 완전 신생 브랜드를 갖고 장사를 했을 때 얼만큼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서 브랜드 제품과 브랜드가 없었던 또는 신생 브랜드 제품과 매출액에 대한 차이를 분석함으로 해서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 재무적인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주가를 이용한 분석이라고 해서 해당 그 회사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의 해당 사업부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그 실체적 가치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얼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재무적 측면의 연구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이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잠재적 미래 가치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인지적 부분에 있어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적인 측정 방법과 어떤 재무적인 측정 방법을 혼합하여서 이제 통합적인 접근법을 최근에는 많이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에 있어서 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인터브랜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 인터브랜드라는 어떤 이 연구소에서 이거를 개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브랜드 강도와 브랜드 수익을 적절히 혼합을 해갖고 이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건데 이 인터브랜드 어프로치를 가져다가 이제 아마 2000년도 초반쯤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이라는 거를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해당 브랜드의 영업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의 영업 순이익과 뭐 산업 지수 이런 거를 결합해 갖고 이제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통합적 접근법이 그 현재까지 개발된 브랜드 가치 평가 방법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잠재적인 영향력이라든가 미래 가치 그리고 더불어서 뭐 재무적인 내용까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통상적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평가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여기 IPS 분석법이라고 해갖고 이게 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이제 한국 그 브랜드 파워 지수인가 이런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요. 저도 이 그 어떤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 브랜드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좀 별도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브랜드 가치는 이제 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서 정의하기로는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수익과 그리고 브랜드 파워의 결합된 것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 수익이라는 것은 그 해당 그 기업의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그리고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 해당 산업의 산업지수를 도출해 갖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복잡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에 대입해 보면 이제 브랜드가 갖고 오는 수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브랜드 평가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아마 이제 데이비드 아커 교수가 했던 인지도, 연상, 지각된 품질, 독점적 자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브랜드 파워라고 설정을 해갖고 이제 브랜드가 가져오는 수익과 브랜드 파워를 결합해서 브랜드 가치를 측정한다. 요게 지금까지 아마 2002년부터 올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산업지수는 어떻게 도출한다, 그런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도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브랜드 가치가 기업의 M&A라든가 어떤 그 해당 사업부를 새로 상장할 때 그런 데에 반영되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브랜드 자산 또는 뭐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 또는 뭐 실무적인 내용,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았는데, 이런 그 브랜드 가치 평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여기 데이비드 아커 교수가 또 나왔지만 이제 훌륭한 관리는 정확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분께서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그 현대 경영학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피터 드러커 교수도 말했던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그 주장으로서 알 수 있는 어떤 그 계량적인 과학적인 이 경영학, 그러니까 계량 경영학이라고 뭐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 또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히 계량하고 정확히 측정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어떤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자산 평가에 대해서, 자산 가치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 뭐 계속 계승적으로 연구를 해서 뭐 실무적인 관점, 학문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저 계명대학교 경영학과가 우리 국내 여러 뭐 다른 우수한 뭐 학교들, 경영 대학을 갖고 있는 학교들과 또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계명대학교의 경영학과, 또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거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보고 측정해서 이 다른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비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들도 그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향후에 제안을 남기면서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